엄마 아빠들이 궁금한 거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네네. 성장 호르몬을 주면 조금 크기는 큽니까? 매일 광고하고 이렇게 가격도 안 알려주고 전화하면 알려줄게라고 하는 그 먹으면 키 큰다는, 먹으면 키 큰다는 그 네, 각종 영양제들. 식품들, 영양제들 이거는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따라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유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아이들 키, 성장 장애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들의 그 관심은 키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키가 작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뭐 언제쯤 우리 아이 키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평가가 필요한 성장 장애 이제 저신장을 갖다가 100명 중에 연령 성별 대비 3등 미만인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저신장 100명 중에 3명? 네, 300분위수. 네. 그래도 4등이나 5등이나 10등인 아이의 부모들도 병원 갈 것 같은데요. 많이 오시죠? 네네네. 키가 넣어보면은 작지 않은데도 많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아이의 그 생일이 10월, 11월, 12월인 경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준치가 같은 또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 덜 살았는데 덜 컸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만 너무 작아요라고 오시는 경우가 네, 겨울에 태어난 똑같은 친구들. 뭐 2015년생이라도 1월생도 있고 1월생과 10월생은 큰 차이가 거의 있는데 1년 차이가 나니까. 네. 우리 아이가 그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키 순으로 놨을 때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에서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웨브사이트가 있거든요. 한글로 바른 성장.kr이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이의 생년월일, 그리고 측정한 날짜, 그리고 키, 체중을 입력하면은 아이들 성장 계측 등수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등, 40등 정도 나왔다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쵸? 네. 20등은 가볼까요? 근데 저희가 속도가 중요해요. 키의 속도가. 속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진료를 볼 때 지참하시기를 요청드리는 내용이 과거 성장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영유아 검진 한 번 자료라던가. 재서 네. 20등이냐 30등이냐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어떻게 따라가는 아이였는지가 중요한데 얘가 원래 뭐 50등이었는데 40등, 30등, 20등에 있다? 그럼 그럼 그건 평가가 이상해요. 필요한 거예요. 20등이었는데 30등, 40등, 50등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네, 거예요. 뭔가 아이들과 맞지 않게 혼자 빨리 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조숙증을 그때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키가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고민으로 오면 뭐 검사 같은 걸 하죠. 뭐 피도 뽑고 뭐 이런. 물론 진찰도 하고 또 아이의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내분비 평가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호르몬 수치라던가 또 이제 성장 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아이가 증상을 막 호소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길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또 간 수치나 콩팥 기능이나 소변 검사 이런 걸 같이 보게 되고요. 성장판이라고 하는 뼈 나이를 통해서 아이의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은 뼈 나이는 이미 본인의 나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 비슷하게 거예요? 나올 수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아이가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뭐 부모님 중에 뭐 아버님이 나 군대 가서도 컸어 또 어머니 뭐 나 중3 때 뭐 초경했어 뭐 이런 경우는 사춘기가 늦으신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사춘기가 진입할 때까지는 아이는 계속 작아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 급성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에 한 번 더 성장을 하거든요. 네. 우선 사춘기 때는 빨리 크는 게 맞는데 사춘기의 시점이 성별의 차이가 있고 개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또 급성장이 남자가 좀 더 좋거든요. 네. 여자들 평균 8cm 급성장 속도면 남자들은 10cm 정도 급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급성장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염없이 잘 크지 않거든요. 네. 한 평균 2년 정도 급성장하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초경하고 이제 꺾이게 되고 남자아이들도 한 10cm 2년 바짝 크고 그다음 이제 꺾이게 되죠. 저신장이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대상들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의료 급여라고 하는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너무 이제 치료군과 치료하지 않는 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게 6가지 저신장의 항목이 있어요. 다 키가 작아서 오지만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키가 작아서 왔지만 거기에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 결핍인 경우, 그거는 실제 점점 친구들 사이에서 밀리거든요.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급성장도 없겠죠. 그런 친구들은 뼈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체질성 성장 지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클 겁니다. 나중에 클 겁니다. 뭐 성장판 열려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 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어서. 그러면 얘는 사실은 치료를 들어갔었던 그 구간이 이제 좀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작게 태어났었던 부담 경량하에서 10명 중 한두 명이 따라잡게 성장을 못해서 계속 3등 미만 저신장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만 4세 때에도 키가 작으면은 의료보험 적용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건데 만성 신부전으로 뭐 투석을 받거나 하는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외에 뭐 터너 증후군, 뭐 프레더-윌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 이런 질환들은 이미 앞서서 치료군과 치료하지 않는 군에서의 키에 이득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치료 대상으로 인정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에 사실은 승인은 받았지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특발성 저신장이거든요. 어떤 병적인 이상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냥 작은 아이. 그렇지만 그냥 작은 아이들도 저희도 의료진의 입장에서 여자애들 150이 안 되거나 남자애들 60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최종 성인 키가 그런 경우에서는 그래도 치료를 하는 것이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부모들은 평균보다 더 크기를 바라서 우리 아이는 지금 30등, 40등, 50등 충분한데 이거를 이제 70등, 80등, 90등으로 만들고 싶어서 성장 호르몬을 놔주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그럼 얼마를 원하시냐 키를. 그럼 항상 남자는 180, 185, 여자는 180. 168.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 키 자체보다는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병이 없는데 투약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사실은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더 많이 줘야지 우리가 원래 크는 거 이상으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양을 투약하다 보면은 이제 병이 없던 아이인데 투약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실제 또 투약하다 보면은 그 목표치까지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의학적 목적은 없거든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들이 궁금한 거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네네. 그냥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저신장은 아닌데 성장 호르몬을 주면 조금 크기는 큽니까? 그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간, 또 치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매일 광고하고 이렇게 가격도 안 알려주고 전화하면 알려줄게라고 하는 그 먹으면 키 큰다는, 먹으면 키 큰다는 그 네, 각종 영양제, 식품들, 네. 영양제들 이거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떠한 영양식품도 저희 아이들한테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키의 성장이 있다면 저희가 네이처지나 유형 잡지에서 그걸 보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겠죠. 일단 내 아이한테 먹였겠죠. 비타민 D는 먹여요. 비타민 D. 네.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철 이때 햇빛 볼 일이 없잖아요. 뭐다 칭칭 갖고 있는. 소아과에서 키 보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먹인 유일한 게 비타민 D다. 네. 뭐 이게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몰래 뭐 먹인 거 아니죠, 진짜로? 이 눈을 보세요. 이 눈으로 거짓말을 하실 순 없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키가 더 크고 싶은 아이들, 청소년 혹은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항상 매년 소아대분비학회에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하 스마일 건강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뭐 하루 세끼 건강한 세끼 먹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뭐 음료수, 뭐 치킨 껍데기, 뭐 피자 도우 뭐 그런 음식들 오히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도한 당질의 섭취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음식들보다는 이제 건강한 식품을 골라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운동 하루 30분 이상 하는 거, 아이들 비타민 D 챙겨주시는 거, 핸드폰 보는 시간을 가능한 1시간 미만으로 오히려 활동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키 크라고 비타민 D를 먹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근데 소아 청소년 시기가 이런 최대의 골밀도를 획득하는 시기거든요. 네. 100세의 시대에 고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먹어라.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유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